래퍼가 좀 인기가 많아지면 본인의 사업도 하잖아요. 뭐 신발 같은 것도 출시하고 뭐 주류도 하고 여러 가지 레벨만 되면 할 수 있는 건 많죠. 모두가 그 레벨이 못 돼서 문제지. 예, 안녕하십니까. 정상수라고 하고요. 84년생이라서 올해 42세가 됐네요. 강원도 강릉에 거주하고 있는데 출신은 부산이고, 올해도 제 스타일대로 랩 음악을 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랩은 중학생 때 그때 당시에 국내에 춤이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그 비보잉, 브레이크 댄스가 되게 유행했었고 전국의 남자 중고등학생들이 춤을 추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비보이 팀이 인기가 많아서 가수로 데뷔를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피플 크루나 DMC 같은 원래 전문 댄스 팀인데 인기가 많아지면서 가수로 데뷔를 했고, 또 그때 당시에 비보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더 힙합이라는 만화가 IQ 점프를 통해 연재되면서 그것도 이제 전국의 많은 중고등학생들 사이에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저도 이제 비보잉이 너무 좋아서 춤을 많이 췄고 학교에서도 많이 연습했고, 이제 아무래도 비보잉을 연습하다 보면 비트가 있는 힙합 음악을 듣게 되는데 몇 개의 힙합 앨범을 이렇게 우연히 듣게 되면서 그러면서 점점 이제 댄스에서 랩으로 관심이 옮겨가면서 그렇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걱정 많이 하시고 처음에 좀 안 좋아하셨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계속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좀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YDG 형님은 지금도 너무너무 팬이고 요즘 너무 다시 전성기가 오신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 올해도 일 많이 하시고 가족분들이랑 좋은 시간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고, 여전히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아티스트고 뭐 되게 많습니다. 네, 저는 뭐 데프콘 형님도 되게 좋아하고 저랑 같이 음악 활동하는 블리스 형님도 저한테 영감을 주는 존재고, 일단 제 주변에 같이 음악 활동하는 그런 아티스트도 저한테 영감을 많이 주고요. 또 제가 예전부터 팬이었던 그런 아티스트 분들도 지금도 그분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영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나스도 듣고 DMX도 지금 꺼내 듣고 이센스나 제가 예전부터 좋아하던 라킴이나 KRS-One 이런 본토 아티스트들 지금도 많이 듣고, 드렁큰 타이거, 다이나믹 듀오 그분들의 음악을 계속 들으면서 지금도 영감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자 BJ요. 탑3요. 여자 BJ를 얘기하시니까 일단 당장 생각이 나는 분은 아리샤라는 분이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왜 생각이 나냐면 합방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이분 방송에 같이 출연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꽤 오래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나름대로 그쪽 분야에서 1세대더라고요. 1세대.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을 내고 또 그 챌린지 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리샤라는 분이 되게 또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뽀금이라고 이분도 유튜브에서 저처럼 재밌는 이렇게 밈이 있더라고요. 예쁘지? 뭐 예쁘다고 해줘. 빨리 돈 내놔. 이 정도면 이렇게 세상에 예쁜 사람이 어딨냐? 근데 그걸 재밌어가지고 이분의 방송도 같이 합방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네, 뽀구미 님도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고, 소대장 그분은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네, 그분은 실제로 본 적이 없고, 그리고 또 여자 BJ가 근데 일단 지금 당장 뭐 물어보시니까 생각이 나는 분은 그렇게 아리샤랑 뽀구미, 네네네, 그렇게 좀 생각이 나네요. 아니 일단 인상이 깊었어요. 네네네. 일단 두 분 다 굉장히 재능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같이 방송하면서 재밌었고, 두 분 다 굉장히 개성도 강하고 또 자기만의 서사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릴카님은 모르겠어요. 제가 라이브 방송 하는데 채팅으로 뭐 릴카입니다, 뭐 감스터 오빠 어떻게 통해서 들어왔다 막 채팅했는데 모르죠. 네, 시청자가 그냥 릴카라고 만들어서 들어왔는지. 그 릴카님은 이제 감스트님하고 합방을 하는 걸 보면서 알게 됐고, 네네네, 감스트님 팬이라서 감스트님 방송한 영상을 보다가 합방한 게 있어서 보게 됐는데, 근데 프랑스어 불어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봤는데 너무 잘 부르셔가지고 뭐 그런 것도 되게 기억이 남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후자예요, 후자. 다른 분야랑 똑같아요. 공부나 운동이나 모든 분야가 끊임없이 하면 늘잖아요. 하면 할수록 1년, 2년, 3년 계속 발전하고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기고
계속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오래 하면 할수록. 랩은 후천적인 노력이 크게 작용하는 분야고요. 그리고 랩에 대한 재능은 흑인들이 갖고 있는 재능,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갖고 태어나는 거라서 그거를 저희가 후천적인 노력으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이제 흉내내는 거죠. 굉장히 뛰어난 리듬감이라든지 어떤 음악적인 그런 천부적인 재능,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흑인분들이 태어나면서 갖고 태어난 것 같아서 그건 저희가 이제 후천적인 노력으로 따라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 BY의 그 발성은 본인이 노력해서 만든 거예요. 네네네, 본인이 계속 그렇게 만들어서 노력해서 만든 거고. 근데 랩을 들었을 때 약간 이 친구는 랩적인 재능을 어느 정도 타고난 것 같다라고 느낀 래퍼는 있긴 있어요. 디아크라는 래퍼예요. 디아크라는 래퍼가 있는데 이 친구는 딱 들었을 때 아, 얘는 뭔가 좀 랩에 대한 재능이 남다른 재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좀 느끼긴 느꼈어요. 물론 본인이 노력도 많이 하겠죠. 아, 근데 이게 랩은 또 운동하고는 다르죠.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피지컬을 자기가 좀 갖고 태어나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솔직히. 아, 물론 노력으로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일단 기본적인 운동 선수들 보면 그래도 기본적인 피지컬적인 그런 게 되잖아요. 랩은 그렇진 않아요. 네, 랩은 후천적인 노력을 많이 하면 계속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네,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래퍼가 이제 몇몇 래퍼가 있죠. 다 그런 게 아니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많은 랩 음악, 힙합 음악을 지금도 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런 아티스트를 보면서 좀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이거를 좀 계속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 상업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아티스트가 전혀 없으면 동기부여가 좀 안 될 수도 있고 상업적인 그런 부분도 크잖아요. 오로지 그거를 위해서 음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힙합 음악, 랩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상업적인 성공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힙합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공해서 막 플렉스를 하고 이런 부분은 힙합 팬들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랩 음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모든 기성 래퍼들이나 아무튼 힙합계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긍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래퍼는 가장 기본적인 건 음악이죠. 음악에 대한 수익과 음원에 대한 뭐 수익도 있을 것이고 공연, 콘서트나 그런 거에 대한 수익도 있고 또 래퍼들이 인기가 많아지면 광고에도 출연하니까 광고에 대한 수익도 있을 것이고 또 래퍼가 어느 정도 좀 바늘에 올라가면 뭐 영화나 이런 거에도 출연하잖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한 출연료도 있을 수 있고 래퍼가 좀 인기가 많아지면 본인의 사업도 하잖아요. 뭐 신발 같은 것도 출시하고 뭐 주류도 하고 여러 가지 레벨만 되면 할 수 있는 건 많죠. 모두가 그 레벨이 못 돼서 문제지 그 레벨만 되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건 많죠. 근데 예전에 이런저런 활동하고 나중에 그거를 이제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걸 다 합치니까 약 1,500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그때 제가 가장 활동을 많이 하던 연예인분들 유튜브 출연하고 또 막 콘서트도 하고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하던 때였거든요. 가장 좀 활발하게 그 유튜브 채널 딱 떡상했을 때 그때 이런저런 활동하고 그것들을 좀 한꺼번에 모아서 받으니까 한 1,500 정도 그때만 그랬습니다. 그걸로 제일 많이 한 게 제가 그 먹고 싶은 거 시켜 사먹고 솔직히 제가 그냥 그랬던 거 제가 먹고 싶은 거 막 사 먹고 옷 신발 좋아하니까 뭐 사고 그냥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단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이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서 어느 정도 올라가서 음원 미션까지 올라가면 음원은 일단 대중들이 많이 들으니까 음원까지 발매가 되고 또 경연까지 하면 그거에 따른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활동과 수익들이 암묵적으로 보장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정해놓은 건 없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나갔던 것이 아닐까. 출연료는 없습니다. 쇼미더머니는 기본적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이라서 내가 지원을 해서 출연하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저기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일단 뭐 네임드 아티스트나 특히 이제 아이돌 래퍼들은 이렇게 제작사와 회사 간의 모종의 그런 거를 통해서 출연한다. 근데 뭐 떠도는 이야기고 저도 뭐 모르죠, 실상은. 쇼미더머니가 폐지됐다고 지금 랩을 하고 있던 친구들이 랩을 그만두거나 그런 일은 없고 노출이 안 될 뿐이에요. 근데 그래도 랩퍼블릭도 있었고 또 제가 나갔던 랩컵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래도 쇼미더머니 이후에 래퍼들을 좀 소개해주고 래퍼들의 음악성을 좀 대중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여러 컨텐츠들이 있어 와서 그래도 그런 프로그램에서 지금 랩 음악 하고 있는 친구들이 좀 나와서 보여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등 래퍼는 아니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학교에서 힙합 동아리를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고등 래퍼에 나오는 친구들 다 이해는 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그 친구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으니까 진로를 나는 계속 이거 랩 음악으로 밀고 나가 보겠다, 아니면 뭐 그냥 이거는 취미로 하고 나의 길을 찾겠다, 각자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자기 인생 그런 거를 찾아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일단 딱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부지런함입니다. 이게 직장인이 아니잖아요.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활동하고 사람들에게 활동하는 걸 보여주고 해야 어느 정도 랩 아티스트로서의 자기의 그런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음악은 말할 것도 없고 끊임없이 음악을 창작해서 사람들한테 또 들려주고, 음악뿐만 아니라 기획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재밌는 컨텐츠들도 보여주고,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도 래퍼들이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아티스트로서 좀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힙합이라는 문화를 현재 자기 상황에 맞춰서 딱 관점을 보거든요. 그래야지 다 달라요, 이게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잔인하다라고 해야 되나? 어쩔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이건 저도 여기서 전혀 자유롭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변호사님처럼 번듯한 직업이 있으신 사회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힙합을 좋아해서 근데 유튜브에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커버곡 올리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힙합인 거예요. 자기 내 하는 일이 있고 내 힙합 좋아해서 내 유튜브에 올리니까. 근데 저처럼 음악만 하는 사람도 있죠. 지금 어떤 삶의 상황이나 그런 것이 다르고 또 힙합을 대하는 애티튜드도 차이가 나서 그런 것들을 힙합이라는 문화 안에서 다 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거를 처음 시작했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 지금 다릅니다. 한 친구는 이제 SKT 매장에서 좀 높은 위치면서, 근데 이 친구는 이거 외에 남는 시간에 다 음악에 할애해요. 물론 가족과도 보내죠. 결혼해서 딸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친구, 저랑 같이 했던 친구는 이제 저쪽 코레일 쪽 회사 다니고, 또 저기 뭐 전자담배 회사 다니는 친구도 있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내가 힙합 음악을 하기 위한 아르바이트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그냥 내가 돈을 벌어야 돼서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했던 아르바이트고, 제가 음악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는 아르바이트도 사실 안 했어요.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랬다는 거고,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쨌든 저도 좀 제 능력이 부족해서 제 전공을 살려서 취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걸 살려서 취직하기 힘든 전공이기도 했고, 제가 이제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네, 이제 음악학이라고도 하는데 취업하기가 쉽지는 않은 전공이었는데, 근데 제가 막 달려들었으면 어디든 취업을 할 수 있었겠죠. 실제로 한 적도 있고요. 제 아버지께서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회사에 넣어주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버지 그런 낙하산으로 들어간 거죠. 이제 그 회사는 제가 모르는 금속, 주조 이런 거 아시죠? 주조 주무를 하고 기계 가공 업체까지 있는, 그래서 포스코, 포항제철에 납품을 하는 1차 외주업체였던 것 같아요. 거기를 이제 1년 넘게 다녔죠. 그래도 하면서 그냥 뭐 제가 모르니까 그냥 1톤 트럭에 실어서 납품하는 거예요. 납품 기사, 포장하고, 네, 조립하고, 도장, 페인트 칠하고, 이제 그런 거 하다가 이제 1년 정도 버티다가 저도 더 이상은 그냥 못 버틸 것 같아서 그만뒀고, 그걸 그만두고 나서 이제 이런저런 막 일을 했는데 구해도 제가 이게 막 며칠을 못하고 자꾸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이 업체에도 내가 피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일을 구하고 한 거를 일단 중지했어요. 구해도 며칠 하고 제가 또 안 가니까 계속 이러면 안 되잖아요. 중지한 다음에 곰곰이 그냥 생각을 했어요. 내가 좀 굉장히 몰두해서 내가 좀 하려고 막 이렇게 내가 달려들고 했던 게 없었나?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힙합이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다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음악을 한다라는 것, 예, 그리고 음악가가 된다라는 것, 아티스트가 되려고 한다라는 것이 요즘 그게 너무 가벼워졌어요. 왜냐면 이게 매체에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뭐 실제로 그거를 꿈으로 하고 쫓는 청년들이 많긴 하죠, 사실. 또 미디어에 음악을 목표로 꿈을 쫓는 그런 어떤 젊은 친구들의 모습이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의미가 퇴색되고 사람들이 좀 가볍게 보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절대로 가볍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절대로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제일 하고 싶은 말은 음악가가 되기로 했다면, 뮤지션, 래퍼, 아티스트, 가수를 목표로 했다면 그것이 되기 위한 본인만의 이 프로세스, 본인만의 방법, 본인만의 노력을 하는 게 요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왜냐면 이게 너무 대중매체에 많이 나와서 이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막 알고 있게 돼버렸잖아요. 계속 나오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가장 필요한 건 자기만의 음악을 하는 방법과 나만의 음악을 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프로세스나 전략, 그런 것들이 가장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